유사시 한박도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이사단에 있는 그 활약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한박도 레이더 관련한 내용 보도가 있는데 이 레이더가 군사용이다. 군사용이 아닌 일반 상선이나 어선에 장착하는 항해용 레이더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간 선박은 없습니다. 이게 퇴역 장비가 거기에 배치된다면 큰 이유가 됩니다. 예,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안보 이슈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소는 갖고 있는데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는 한박도. 그런데 지난 2017년 우리 해병대가 한박도 초토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잠시 만나보셨던 어제 국감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경비대장이 5월달에 배가 접안하고 이러는 것을 봤다. 보고를 받으셨겠죠. 우리 사령관은 어떤 조치를 하셨죠? 그때 특이사항이었기 때문에 한박도를 거점으로 해서 침투 이런 것까지 다 우발적인 걸 대비해서 말도를 전체적으로 요소화시키면서 유사시 한박도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그 이사단에 있는 그 활약 계획을 했습니다. 이 얘기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먼저 신 대표님. 당시 상황이 심상치는 않았나 봅니다. 2년 전이요. 2년 전은 심상치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남북관계 개선의 그 물결이 확 일고 있지만 2년 전인 2017년만 해도 우리 뉴스 탑10에서 매일 화염과 분노 이런 걸 다루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2017년 말까지는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미국과 북한의 어떤 그 완전히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내 정세, 남북 간의 정세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박도의 위험을 해병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 해병대가 조금이라도 북한군이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번 국감에서 발언을 한 이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당시 2016년, 17년 이 당시에 해병대 이사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직접 활약 계획을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그때의 상황을 보고를 받고 지금 증언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직접 활약 계획을 세운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이사단장을 거쳐서 국방부에 갔다가 진급을 해서 지금 사령관이 됐는데 그때 직접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취재를 좀 했는데 예. 직접 활약 계획을 세웠는데 당시에는 이제 첨예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저기에서 말도나 이런 데를 향해서 공격을 해오면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아예 도발의 징후가 보이면 먼저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놨던 겁니다. 잠시 그러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한박도의 모습이 멀리서 찍은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잠시 그때로 좀 집중해 볼까요? 이 한박도를 북한이 예의주시한 건 2017년 5월 대선 열기로 가득했던 그 시기입니다. 의장님, 한박도 여기에 최초로 북한의 움직임 이거 언제 포착을 했어요? 17년 5월 4일에 공사에 관련한 사항을 최초 포착한 것으로 모든 그 사료에 다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5월 4일 이전에. 그 NLL 인근한 지역에서의 그 어로 행위를 하는 인원들은 거의 전원 다 군인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5월 4일에 처음으로 최초 보고를 받았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합참에서 계속 모니터링 했겠죠. 예. 이 이상한 현상입니다. 네네.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5월 4일과 5월 7일에 두 차례 활동이 있었고 그 관련 사항을 5월 8일에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전파가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신 대표님. 당시에 이렇게 위성사진에 포착된 북한군의 움직임이 얼마나 치밀했던 건지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자, 2017년 5월이면 우리가 대선하고 있을 시기죠. 그러니까 저기에 당연히 신경이 집중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그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것은 세상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해도 문재인 후보는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을 가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증언을 보면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그런데 지금 있는 모습 보면 환박도 정상에 초소 같은 게 있고 그 옆에 또 안테나 같은 게 서 있고 그 뒷면에 그러니까 북쪽에 여러 가지 건물들과 선착장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럼 네. 저기 화면을 보면 흰색으로 보이는 저 가운데 점 그리고 저 이제 안테나 같은 게 설치가 되는 정상에 있죠. 예. 네, 정상에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해병대 사령관이 아마 주목하는 것이 저 오른쪽에 뭔가 그 황토색으로 된 개활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북한이 원래는 산이고 나무인데 그걸 이제 파가지고 평지로 만든 평탄화 작업을 했는데 여기에 혹시 무장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기에 대포라든지 이런 화력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걸 겁니다. 이렇게 북한이 초토화 계획을 우리 군이 초토화 계획을 세웠을 만큼 한박도에서의 북한군의 움직임은 참 위협적이었다는 건데 우리 군은 안일하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박도 레이더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 레이더가 군사용이다. 군사용 해상 레이더라고 보고한 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한박도에 설치된 북한의 레이더는 80년대와 90년대 사이에 제작된 구형 레이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군사용이 아닌 일반 상선이나 어선에 장착하는 항해용 레이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박도 주변에 북한 민간 선박들이 다닙니까? 민간 선박은 없습니다. 무역선 없습니다. 타격 장비가 거기에 배치된다면 큰 위협이 됩니다. 저 부분이에요. 네. 우리 군당부,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관의 인식, 파악하는 것 자체가 전혀 다른데요? 맞습니다. 지금 그 국방부 대변인은 그냥 8, 90년대 만든 구형 레이더다라고 하면서 아니 구형 레이더면 전부 다 그게 민간용입니까? 아니죠. 우리 군은 지금 60년대 만든 그 장비도 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형이라 하더라도 군사형이 따로 있는데 방금 화면에 나왔던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 관계자를 불러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레이더의 재원과 성능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것은 전형적인 군사용 레이더의 재원과 성능이었어요. 그래서 백승주 의원실에서 이건 군사용 레이더다. 특히 백승주 의원은 국방부 차관을 지낸 군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고 또 국방부 장관이 저는 지금 그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당시 이승도 지금 사령관이 당시 이사단장일 때 저 화력 타격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력 타격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지금 해병대 이사단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K9 자주포 그리고 뭐 일부 언론에는 천무라고 나오던데 천무는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1군단 포병이 가지고 있는 MLRS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이 있습니다. 그 1군단의 다련장 로켓과 해병대 이사단의 K9을 가지고 화력 타격 계획을 세웠는데 자, 그러면 해병대 이사단이 1군단 군단 포병의 MLRS를 갖다 쓸 정도로 했다는 것은 1군단장보다 육군 군단장보다 더 높은 사람의 승인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합참의장이 승인했겠죠. 합참의장이 누굽니까? 당시 합참의장이 지금 국방부 장관인 정경두 장관이에요. 당시 합참의장이었어요. 자기가 승인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저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저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봅니다. 화면을 보면 일단 정경두 장관은 해안포는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지금 이승도 사령관과 그건 맞죠. 예. 말이 다르니까. 아니요. 해안포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것을 위협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정경두 장관은 위협으로 보지 않는 듯한 말을 계속하고 있고 이승도 사령관은 현재 작전 지휘관으로서 위협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신 대표님 판단은 애써 북한을 눈치 보느라 이 북한의 위협을 축소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방부는 좀 정무적인 판단을 너무나 세게 하는 것이고 깊게 하는 것이고 해병대 사령관은 전형적인 군인으로서 특히나 이 해병대 사령관 작전부대의 총지휘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하들과 자신이 지켜야 하는 영역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전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다른 부처의 장관과 달리 군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만은 정치적인 판단을 안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요, 일찍이 북한에 왜 이런 거 항의 한 번 안 하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한박도에 이전에 없던 투사 시설을 강화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전적으로보다 우리 현 정부가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 게 아니냐. 우리 인천공항에 뚫어내리는 배를 전수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항의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그 서북도수 쪽으로 해가지고 과학화 그 경계 시스템, 감시 시스템이 그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항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감시가 보이는 것 가지고 인사 시설이 강화되고 있는데 항의 한번 하느냐, 김종무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한박도에다가 북한이 군사 기전한 이유가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 탐지거리가 긴 것도 있습니다만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개성반도 쪽에서 우리의 말도에든가 아니면 연평도를 포격을 했을 경우에 이게 제대로 맞았는지를 잘 확인을 못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북한군이 연평도 포격했을 때 뭐 대다수가 다른 데 맞고 바다에도 빠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진 배치대 GP가 전진 배치돼서 그 상대편 국가의 그 동향을 파악하듯이 한박도가 전진 배치된 그런 기지라 보고 감시초 쏘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타격했을 때 그 포탄의 그 뭐랄까 타격 지점을 조종하는 전진 배치된 그런 그 감초소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보고 현재는 아직까지 북한군의 무기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무기가 들어올 거는 다 현재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무서운 게 지대함 미사일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건물 자체가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왜 항의를 안 했냐는 부분인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9.19 군사 합의 자체가 이것이 무력화된 거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정말로 할 말이 없는 건데 현재 사실상 거의 다 무력화됐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9.19 군사 합의 이외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이 한박도에다가 계속 군사 시설을 계속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9.19 합의에 위반이 되니까 그걸 두려워해서 이제 자꾸 거짓말하는 것더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온적인 정경두 국방장관과는 달리 한박도가 위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해병대 사령관 얘기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습니다.